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됐을까? 우리 너무 궁금하죠? 엔딩은 여러분 뭐 사실은 오페라 투란도트 보면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사실은 비밀도 아니야. 비밀도 아닌 비밀이지만 이번 오페라에서 제가 인터뷰를 쫙 봤는데 여기서 이제 손지책 연출가님이 음, 연출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 첫 번째 오페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손지책 음, 연출님은 뭐 아시겠지 마당놀이로 네. 대가이시고 워낙 연극에서 굉장히 대가이시고 지난번에 제가 폰스 선생님 작품 토카타 연출을 하셨었죠. 그래서 워낙 대작 뭐 아니면 진짜 걸출한 작품들을 계속 내시기 때문에 오페라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마당놀이는 약간 음악학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미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오페라 도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손지채 연출님이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일반적인 오페라 투란도트와 다르게 엔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뭘까? 막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제가 지금 막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슬픈데 그 노래가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엔딩의 의미를 굉장히 다른 미장센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음, 그 무대는 이태석 선생님이 무대를 하셨거든요. 두 분이 워낙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오셨으니까. 오, 그래서 무대도 굉장히 멋있고 약간 시적인 무대라고 해야 되나? 막 변형이 막 돌아가고 전환이 막 많고 이러진 않지만 무대 자체가 굉장히 시적인 느낌으로 비어있지만 비어있지 않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잘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안에 막 무용수도 많이 나오고 어린이 합창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오페라 합창단도 나오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커튼 코트 진짜 다 나오잖아요. 네. 진짜 막 한 5, 60년 되는 것 같아. 5, 60년 넘을 수도 있어. 음,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작품에 참여를 했고, 그 엔딩은 진짜 왜 그렇게 했을지는 연출님의 의도는 저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음, 같은데, 오페라를 많이 보신 분들한테는 왜 저렇게 해석했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오페라 애호가들한테는 더 의미 있는 엔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맨날 오페라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엔딩을 하든 저렇게 엔딩을 하든 저 해석이 저 해석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을 텐데 여러 번 오페라 투란도트를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걸 또 저렇게 해석했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탄할 수 있다. 새롭게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원래 엔딩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큰 희생이 있었는데 그걸 뒤로 하고 둘이 너무 행복하게 깨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짜증 맞아, 나거든요. 맞아. 진짜 누가 궁금해요. 죽었는데, 네. 그잖아. 그리고 막 그 수많은 사람 다 죽었잖아. 수친이가 마무리한 게 아니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음, 뒷부분에서 그렇게 결말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그걸 마무리하다 보니까 그 정서를 제대로 좀 이해 못하지 않았을까. 좋은 핑계죠,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네. 왜냐하면 그 류가 죽고 난 다음에 칼라프가 너무 그거에 대해서 덜 슬퍼해요. 뭐 물론 자기가 데려다닌다 하녀도 아니고 자기가 좋다고 해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긴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남녀에 대한 그런 걸 했을 때 여자의 희생에 대해서 당연시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 썼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투란도트에게 너무 붙어갖고 너무 너는 날 사랑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너는 내일은 말아도 날 사랑할 거고, 나한테 떠나지 못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서 좀 꼴보기 싫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이 작품을 보게 된 이유가 이 월클 테너 이용은 님이시잖아요? 아, 정말 노래를 너무 너무 잘하세요. 잘해요. 나로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완성된 음반이기 때문에 더 이제 그 감독이 다를 수 있긴 한데 이분을 실제로 봤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 되게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국구님은 네슨 도르마, 네슨 레슨 도르마. 도르마 할 때 진짜 슈퍼님 좀 빈체로 불러주시죠. 빈체로 그러잖아. 식구님 아니라고. 식구님 말씀이. 아니야, 빈체로. 이거는 내가 불러야 돼. 아니, 빈체로인데 남의 얘기, 내가 막아버려야 돼. 아니, 분명히 빈체로를 스님한테 하는데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노래를 딴 데서 막 부르시고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승리가 내 몸에 올 것 같아. 막 전율이 막. 응? 라이브로 의자가 막 진동이 오는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엄청 브라보 브라보 소리를 많이 해갖고 저는 첫날 그렇죠. 봤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셋째 날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테너가 이용훈 선생님이 쭉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공연하고 세 번째 공연만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공연을 봐서 저한테는 없었는데, 세 번째 공연할 때는 하도 사람들이 소리 질러갖고, 그 네슨 도르마를 두 번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이렇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막 이러니까 이 배우님 너무 놀랬다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귀가 열린다고 하나요? 그 느낌을?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막 혀가 이런 맛도 있어 음, 막 이렇게 놀래잖아요. 감각이 열리는 것처럼 귀가 이게 호강을 하니까 귀가 확 열리는 느낌 드는 거예요. 와, 저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파바로티 같은 경우에 되게 등치가 크잖아요. 근데 이분이 날씬해. 요즘은 오페라 가수들이 다 날씬해. 웬만해서. 맞아요. 굉장히 어. 날씬하다고. 옛날에는 여기 울림통을 막 키워야 된다고 일부러 막 살 찌운다고 막 들었었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런가 음, 봐요. 날씬하고 늘씬해. 그러니까 이제 키 큰 정말 왕자의 상이야. 근데 의상도 망토를 막 이러고 나와 서 있는데 첫 장면이 혼자 홀로 텅 빈 무대에 서 있는 칼라프의 모습인데 그게 너무 멋있었거든요. 근데 음. 그렇게 멋있는 이미지의 사람이 노래까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잘한다? 와, 이건 감동인 거지. 히트야, 히트. 근데 트란도트가 예쁘긴 예쁜가요? 트란도트가 원래 예뻐야 되잖아요. 아, 트란도트는 저도 1층이지만 1층이어도 너무 앞쪽이 아니어서 얼굴은 볼 수 없었는데, 근데 옷은 굉장히 화려했어요. 빨간색과 이 반짝이들이 혼합된 그런 되게 화려한 의상을 입었고, 머리도 엄청 화려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 역할을 하신 그 오페라 배우님이 노래는 더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게 그 음. 류라는 역할 자체가 비극적인 인물이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류 노래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굉장히 소화를 잘 하시는 걸 보고, 전 처음에는, 어머, 이분도 노래 되게 잘하시네? 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날. 그리고 이제 이 엔딩에서 트런도트와 류 두 명이 이제 이번 엔딩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어. 보통 음. 이제 투란도트의 엔딩은 투란도트와 칼라프 왕자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네. 이 작품에서는 류와 트란도트가 핵심이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 얘기한 건가? 귀신이 되나요? 여기가 이제 이번 작품의 엔딩의 특징인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이용은 테너님 제발 계속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공연을 좀 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래서 많은 한국 관객들이 정말 즐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페라도 뭐 너무 고급 예술이다 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뮤지컬 보듯이 오페라도 뮤지컬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어, 면에서. 그럼요. 과거의 뮤지컬이 사실 오페라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죠? 그러니까 오페라는 너무 고급 예술이다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보시면요, 뭐 약간 좋은 작품은 귀가 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오페라를 그 이태리 말로 하는데 그 이태리 말로 할 때 그 자막이 없었어요. 그냥 귀로만 들으라고. 그래서 사실 오페라에 대한 배려가 좀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언어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다 가사를 하나하나 우리가 미리 다 읽어보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진입 장벽이었는데 지금은 이번 작품에서도 이 자막을 다 달아줬어요. 한국어 자막을. 그래서 음. 요즘 오페라는 다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태리 언어가 갖고 있는 그 리드미컬한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뮤지컬처럼 뮤지컬 라이센스는 한국어로 번역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것보다는 네. 사실은 자막이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음악의 언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밀접한 것 같아요, 오페라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좀 더 충실한 장르로 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오페라를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 이용은 테너님도 자주자주 무대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푸치니가 옛날에 되게 샤이한 사람이었대요. 음, 음. 그래서 푸치니가 그 소속돼 있던 사장님이 있었는데 거기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내용이 이래요. 식사 초대를 받으면 일주일 내내 몸이 아픕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고 이 나이가 되도록 고치지 못했죠. 고집해봐야 쓸데없습니다. 나는 살롱과 환대에 맞게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썼대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제일 상편한 예술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론도트 같은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런 작품들을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혹시 샤이하다고 너무 슬퍼하시지 마시고 혹시 난 예술가가 아닐까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네요. 아,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는, 아, 나는 예술가가 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매 달마다 한 번씩 직원 교육이 있어요. 근데 이번 달에, 11월 달에 전 직원 유료 MBTI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 전 트렌디하다. 직원이 다 이제 유료로 이제 MBTI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막, 이 직원하고 이 직원하고 같은 성향이더라. 이 직원하고 이 직원이랑 뭐 상극이더라.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우리끼리 깨락깨락 웃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검사 결과에서 각 항목별로 항목을 따지면 8개잖아요. 이 항목 중에서 각각 얼마나 점수가 나오는지가 이제 분석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N과 S가 네. 1점밖에 차이가 안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성향별로 분석을 해주는데 한 성향의 만점이 30점이거든요. 제 2가 30점인 거예요. 저는 완전 와, 파워 2.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일하고? 나도 이제 인정하거든요. 제가 항상, 나 되게 내향적이다, 내성적이다, 나 나름 낯도 가린다, 막 항상 그랬지만, 하도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놓고, 아, 그래, 난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점수를 보니까 제가 극인 거예요, 극2. 그래갖고 제가 너무 놀라갖고, 어머, 이게 뭐야? 뭐, 이게 뭐야?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사람들 말이 맞다.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나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나를 봤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부친이 같은 경우에는 소심하잖아요. 근데 소심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 소심함을 드러내기를 참 어려워해요. 음, 그거 자체를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편지를 쓰는 거야. 그런 얘기도. 편지를 써서 막 전달하고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우리 식구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심하거든? 나 진짜 지금 소심해지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소심하다는 얘기를 또 계속 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소심해. 맞아, 소심해. 근데 왜 소심하지 않지? 막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소심하다는 그 상황 자체를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뭐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물어봤어요. 이 이라는 게 외향적이라는 게 꼭 이렇게 활달하고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이런 것만 입니까? 그거를 의미하냐? 그랬더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기를 받는 사람. 음. 음, 어, 그러니까 이게 얌전하더라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얌전하게 구석에 앉아갖고 술자리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인 거야. 그 음, 제가 아는 연출 중에서도 되게 얌전한 연출이 있어요. 이렇게 막 리더십 있게 가자 막 이런 스타일 아니고 굉장히 얌전하고 그러세요 피디님 막 이런 스타일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음. 어떻게 이냐? 어떻게 연출님이 이해요? 그랬더니 제가 연출이잖아요. 일단 사람을 일할 만나는 걸 때는, 좋아하지 않으면 연출을 할 수가 어, 없죠. 그리고 아, 두 번째는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서 항상 밖에 있어요. 뭐라도 약속을 잡고 밖에 자전거를 타러 가더라도 집안에 가만히 혼자 있는 거 못한다고. 그래서 그래. 그거다. 이가 저 식구 같은 성격만 이가 아니다. 이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떤 기를 받고 뭐 이런 거의 차원이어서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이들은 내가 아이 아닌가 그런 고민도 안 한대요. 아, 이들이 진짜? 오히려 내가 아이 아닌가? 내가 너무 소심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내향적인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아이들은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27님은 제가 볼 때 I인 것 같고요. 주스님은 뭐예요? ENTJ예요. 네. E예요. E. 네, E. 그렇구나. 그럼 이 두 명에게 기가 빨리시나요? I 한 명님?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제가 그런 그러니까 E인가 봐요. 이렇게 뭐 하나 화두를 넣어주면 끊임없이 수다를 떨면서 이러면서 저는 이제 막 에너지를 얻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아니, 우리 컬처범의 출발이 그래서 우리 식구님 아니겠습니까? 그쵸. 수다 말로 해서, 떨기. 그렇죠. 수다 떨기로 시작하게 되었죠. 제 투란도트 평점은요, 4.8.
5점 만점에 오, 4.8. 점 2는 왜 없어졌느냐? 점 2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작품이 그 감동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점 2는 미완으로 남겨놨습니다. 사실 세종문화회관이 그렇게 음향이 좋은 극장이 아닌데도 귀호강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앞으로 한국에서 더 많은 무대 보여줬으면 좋겠고, 오페라도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